안녕하십니까. SK하이닉스의 미래기술연구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국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SK하이닉스의 에버루셔너리 패스 10년, 레버루셔너리 패스 30년의 미래 기술 개발의 여정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인류의 문명은 강을 따라서 형성되어 왔고 또 발전을 해왔습니다. 특히 농경시대 이후로 산업혁명 시대까지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향후에는 데이터의 생성과 흐름을 통해서 인류가 더 비약적인 발전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미래 여정을 떠나기에 앞서 이러한 데이터와 메모리의 관계를 우리 현재 산업의 동향을 통해서 간단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기술의 진화가 일어날 때마다 데이터와 통신의 속도는 비약적으로 커져가고 있고 5G 통신 시대를 맞이하여서 이러한 데이터의 니즈는 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5G 통신 시대에는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더 빠르고 더 많고 더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이 되는 시대를 열어줄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의 한가운데서 산업의 지형도를 바꿀 만큼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노머스 시대에는 자동차 한 대가 하루에 4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는데 센서와 카메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모이게 되고 이러한 모인 정보를 또 가공 처리를 하고 차량 간의 통신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5G와 AI가 결합한 새로운 미래의 세계는 어떨까요? 헬스케어, 그리고 스마트 시티, 오토노머스, 그리고 IoT가 우리의 생활을 더욱더 윤택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도 메모리 반도체가 핵심 드라이빙 포스로 작용할 것임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엣지 디바이스에서 생성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통신 인프라를 거쳐가면서 빅데이터화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빅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클라우드 내에서 재해석, 재가공을 통해서 다시 통신 인프라들을 거쳐서 엣지 디바이스까지 내려가는 선순환의 모드로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고 더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분명 기여를 할 것이고 매 통신 인프라를 거쳐가는 동안에 정보는 모여졌다, 저장이 되고 가공이 되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에 형성된 정량화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고 전달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 또한 스트리밍 데이터와 같이 실시간 발생이 되었다가 사라지는 리얼타임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측하기도 준비하기도 힘들 만큼 그 확장성이 넓고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이 그래프에서 잘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데이터 센터는 15%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고 각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메모리는 DRAM, NAND, 공이 매우 큰 양을 요구하고 있기에 앞으로 메모리 산업은 이러한 업계의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속 진화하고 발전을 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커넥티드 디바이스는 30% 가깝게 성장을 했고 데이터 트래픽은 40% 이상
성장을 했으며 서버 쉽먼트도 3% 이상 매년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서버에 탑재되는 메모리 용량, 특히 D램은 연간 36%씩 성장을 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페이스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에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10년 전에 메모리 시장, 반도체 시장을 예측을 했던 것 대비해서 오늘 이 시점에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측했던 것 대비 10% 이상 시장은 성장해 있고, 우리의 빅데이터 시대가 시작된 지금으로부터 30년 이후 반도체 시장은 무려 3배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데 훨씬 더 믿음이 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데이터와 메모리 반도체와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미래의 ICT 인더스트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밑바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SK 하이닉스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의 10년 에보루셔너리 패스, 그리고 30년 레보루셔너리 패스로의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2가지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에보루셔너리 패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SK 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를 비롯한 범용 메모리를 매우 잘 만들어 왔고, 이러한 부분에 세계적인 기술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갈고 닦고 다듬어서 앞으로 10년 이상 계속 ICT가 요구하는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해 가는 것, 이러한 길이 에보루셔너리 패스라 우리는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30년 이후 ICT 인더스트리가 요구하는 메모리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술 역량을 지금부터 하나 둘 차곡차곡 준비해 가는 것을 레보루셔너리 패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러한 에보루셔너리 패스와 레보루셔너리 패스의 기술을 바탕으로 삼아서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의 기술 역량을 축적을 하고, 이 위에 회로의 기술과 소자의 기술을 더하여 ICT 인더스트리가 필요로 하는 메모리 솔루션을 지속 공급하는 것이 SK 하이닉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D램 기술을 보면 D램은 지난 10년간 끊임없이 더 작고 더 용량이 크게 그리고 더 빠르게 만드는 부분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셀 트랜지스터와 페리 회로의 슈링크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ICT 인더스트리가 요구하는 D램의 사양을 우리는 꾸준히 맞춰왔고, 앞으로 미래 10년에도 10나노 미만까지 이러한 슈링크 테크놀로지 그리고 스케일 리밋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을 계속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무호의 법칙을 우리는 D램을 통해서 꾸준히 이어갈 것이고, 고객과 시장이 요구하는 솔루션을 계속 제공해 갈 것입니다. 이러한 D램을 10나노 미만까지 슈링크 테크놀로지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는 3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세 패터닝 기술인데, 이 부분은 EUV가 이끌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슈링크 테크놀로지에 따라서 캐퍼시터의 용량이 지속적으로 작아지지만, 저희는 물질의 한계를 돌파하고 구조적 혁신을 통해서 D램이 필요로 하는 캐퍼시턴스 밸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량을 키워갈 것입니다. 또한 미세 패터닝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배선의 저항이 늘어나고, 또 배선 간 간섭이 심해지는 문제를 더 낮은 저항을 갖고 있는 물질 개발을 통해서 돌파를 해갈 것입니다. 이렇게 3가지의 핵심 기술이 향후 D램을 10나노 미만까지 이끌어가는 견인차가 되어줄 것입니다. 매년 EUV 전문가들이 모여서
EUV의 개발에 대한 기술의 난이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논의를 해왔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5년 전 EUV를 지칭함에 있어서 가장 큰 기술적 허들은 EUV 노광 장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에 와보면 노광 장치의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기대치를 넘어서서 기술의 완성도가 그리고 생산성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EUV 기술을 뒷받침하는 주변 기술인 포토레지스터 기술이라든가 마스크 디펙을 컨트롤하는 이와 같은 주변 기술은 아직 EUV 노광 장치가 성숙된 만큼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토레지스터 기술과 마스크 제작 기술이 노광 장치 수준만큼 성장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EUV는 확실하게 미세 패턴을 10나노 미만까지의 D램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랜드 테크놀로지는 2015년에 2D에서 3D로 전환된 이후에 2018년 SK 하이닉스가 96단에서 PUC 구조를 도입하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저희는 128단 PUC 구조에서 세계 최초의 기술력을 과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랜드의 핵심 기술은 스택업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스택업의 리미트를 극복하고 600단까지를 이끌어줄 핵심 기술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크 엣치 기술입니다. 단수가 높아지면 토탈 하이트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종횡비가 매우 커지는 하크 엣치의 기술의 한계점이 우리에게 큰 도전적인 문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SK 하이닉스는 우리의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함께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하이파워 에처라든가 극저온 엣치 장치라든가 이러한 장비적인 돌파구와 효과적인 엣치 레시피를 통한 공정적인 돌파구 이러한 2가지 방면으로 가장 코스트 이펙티브한 솔루션을 지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렇게 깊은 콘택 엣치를 진행할 때 우리가 보호해야 될 필름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하드 마스크라고 하는 레이어의 물질 개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주기율표를 열어놓고 이러한 신규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디파인을 하고 보호해야 될 필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발굴하고 최적화된 물질을 통해서 향후 600단까지의 랜드 플래시를 구성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랜드 플래시는 전하를 효과적으로 저장을 하고 주변의 셀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방해를 받지 않고 그 전하를 보존했다 또 쉽게 내보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한 다이일렉트릭 기술을 우리는 꾸준히 개발을 해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스택을 계속 높여서 필름을 쌓아 올릴 때 가장 큰 도전적인 문제는 이와 같이 웨이퍼가 말리는 필름의 스트레스 기인성 워페이지 문제입니다. 보시는 템 사진조차도 기둥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필름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SK 하이닉스는 필름의 물질과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컨트롤하는 기술을 지속 개발을 하여 600단까지 이러한 쓰러짐과 말림이 없는 확실한 랜드 플래시의 스택업 리미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기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D램과 낸드의 에버루셔너리 패스 10년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술 한계를 돌파해 올 것인가 3가지의 각각의 핵심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간단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난 5년 동안
SK 하이닉스가 산업계, 학계, 민간 연구기관과 함께 R&D 연구를 5천 건 넘게 누적으로 완팀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해 오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으로 한 전략적 협업은 지속 강화될 것입니다. 이 표는 우리 SK 하이닉스가 향후 10년 동안 D램은 10나노 미만까지, 그리고 낸드는 600단까지 어떤 형태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기술을 개발해야 될 것인지를 약속드리는 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10년 여정, 에버리셔너리 패스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고객의 니즈가 우리 기술로 하여금 만족을 느낄 때까지 저희들은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